리더십,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이런 고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늘은 아주 오래전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었던 한 사상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맹자인데요. 그의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자, 맹자가 살았던 그 시대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위기의 시대에 과연 진정한 리더십이란 뭘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맹자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그가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끝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세상이었어요. 바로 중국의 전국시대인데요. 말 그대로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였죠. 군주라는 사람들은 오로지 더 많은 땅, 더 많은 권력,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정말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아수라장 같은 혼란의 한복판으로 맹자가 딱 등장한 겁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한 100년쯤 뒤였는데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공자의 학문적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을 새로운 길,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겠다. 이걸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거죠. 자, 그럼 맹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당시 왕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통념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그 시작이 아주 재밌는데 바로 양나라 해왕과의 그 유명한 첫 만남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왕이 맹자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줄 수 있소? 하고요. 그럴 만도 한 게 당시 왕들 머릿속에는 딱 한 단어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이익이었죠. 그런데 맹자의 대답은 정말 그 시대에는 충격적일 만큼 급진적이었습니다. 왕께서는 왜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딱 받아친 거죠. 이익만 쫓다가는요, 왕부터 백성까지 온 나라가 탐욕에 물들어서 결국 다 같이 망할 거라고 경고한 거예요. 나라를 진짜로 단단하게 만드는 건 돈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인과 의, 즉 도덕성뿐이라고 선언한 거죠. 이 양해왕이 그래도 나는 백성들을 위해 이만큼이나 애썼다고 막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그 유명한 50보 100보 이야기죠. 전쟁터에서 50걸음 도망친 병사가 100걸음 도망친 병사를 보고 저런 겁쟁이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맹자의 핵심은 이거예요. 50보든 100보든 결국 둘 다 도망친 건 똑같지 않냐는 거죠. 행동의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익이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걸까요? 맹자는 그 출발점이 아주 의외의 곳에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어떤 감정, 공감하는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본 거죠. 이 공감하는 마음에 대해서 맹자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들어서 설명해요. 제나라 선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사했을 소가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차마 못 보겠다 하면서 소 대신에 양을 쓰라고 명령했죠. 맹자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왕이시여,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소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인자함의 씨앗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까지 넓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생각은 맹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단이라는 개념인데요. 맹자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선한 감정의 4가지 싹이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던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싹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키워주기만 하면 인해예지라고 하는 크고 훌륭한 덕목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더가 자기 내면의 공감 능력을 잘 키우면 그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당연히 정치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맹자는 이걸 왕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왕다운 길을 걷는 정치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그냥 착하게 다스리자 같은 추상적인 구호가 절대 아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었죠.
우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금도 공정하게 매기고 쓸데없는 전쟁이나 공사로 농사 지을 시간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숲이나 물고기 같은 자연자원까지 잘 관리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 노인이나 고아들이 기댈 곳을 만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왕도 정치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항산항심이라는 말에 맹자의 현실적인 감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산, 즉 안정적인 재산이나 생업이 있어야 항심, 변치 않는 바른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경제적인 안정이 바로 윤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인 통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맹자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아니 훨씬 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는 그냥 좋은 통치는 이런 겁니다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왕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실패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 시대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급진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왕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해준 게 아니에요. 만약 왕이 왕답지 못할 때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도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한 거죠. 이 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정치 선언 중 하나일 거예요. 인과 의를 저버린 폭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일개 사내일 뿐이고 그런 자는 백성들이 끌어내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맹자는 심지어 나는 일개 사내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사실상 혁명을 정당화한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혁명적이고 철저하게 백성을 중심에 놓는 사상이야말로 맹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유산일 겁니다. 한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부유한지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에 잘려 있다는 것. 이 2000년도 더 된 외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리더들에게 여전히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